이건 뭐 거의 국가 내전 상태 이상의 심각한 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모르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대공학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헬기 하나 떨어졌다면 그게에 탑승했던 인원이라든지 또 그거를 격추했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헬기로 공수를 시도하다가 그 헬기가 대공허기에 맞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한 사람으로서요. 네. 이거는 대통령 경호실의 그 요원들은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이상의 사고방식이고 특공대든지 아니면 일반 기동단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양상을 만드는 자체가 지금 온당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물리력을 자꾸 동원하려고 그런다면 결국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물리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 수사처. 7일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공수처, 경찰은 마지막 체포 기회라는 각오로 단단히 채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방어태세를 단단히 하고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호처와 경찰은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뉴스원은 대통령 경호부장 등을 지낸 유형창 전 경남대 경호보안학과 교수에게 두 기관이 본격적으로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국가 내전 상태 이상의 심각한 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모르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경호처가 이렇게 총기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총기 사용까지 이뤄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려면은 그러니까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진입을 하고 어느 정도 상황까지 벌어져야지 그런 그 화기 사용이라는 정도까지 치달을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질문은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상황이 만일에 누군가는 거기에 이 실무의 하급자가 자칫 잘못해서 정말 뭐 감정이 격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총기를 발사했다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이제 총기가 발사됨으로 인해서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이거는 뭐 누가 뭐 공격 개시 뭐 이런 어떤 뭐 소대 공격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네. 이게 지금 자칫하다가 부딪히고 또 뭐 감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냥 전면 학이 발사가 돼버리면은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은 이건 뭐 정말 이 경호실이요 권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저 기관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공학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저 권총 그 간단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무력 충돌 양상으로 갈까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경찰 특공대가 됐든 간에 일반 뭐 그냥 저 기동 경찰이 됐든 간에 학위의 실탄 장진이 됐다면은 그때부터는 심각한 양상이 되니까. 네. 그거는 저 특공대든지 아니면 일반 기동단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양상을 만드는 자체가 지금 온당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물리력을 자꾸 동원하려고 그런다면 결국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물리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는 것이 지금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완화시키고 완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극한 상황으로 몰고 나와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명령 가능한 일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드느냐는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는 지금 일관되게 물리력과 물리력이 부딪히는 그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거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나는 내가 그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한 사람으로서요. 네. 이거는 대통령 경호실의 그 요원들은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이상의 사고방식이고 초지일관 국가의 초기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킨다. 그거는 뭐 전직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든 간에 누구든지 그거는 대통령 경호실은 오로지 그 피경호인을 지킨다는 일념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고, C-73 공격은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네네. 대공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헬기 하나 떨어졌다면 그게 탑승했던 인원이라든지 또 그거를 격추했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헬기로 공수를 시도하다가 그 헬기가 대공화기에 맞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뭐 지금 JTBC나 MBC가 헬기를 띄웠다는 것도 사실은 그때 P739 이거 CBA의 구역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A 구역까지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격추를 안 했다는 거는 그 언론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네. 근데 어느 구역까지 들어온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A 구역까지 들어왔다면 그건 무조건 격추예요. 그거는 뭐 법률에 나와 있어요. 경찰 특공대 헬기도 그러면은 예외가 없습니까? 아, 예외 없지.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사전에 예고 없이 공중 통제권에 들어왔을 때 특히 P73 국력이라는 것은 초제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오로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은 대통령 경호실장이 있고 그리고 ABC에서 CB까지는 들어가더라도 A 구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예요. 지금 현재 탄핵 반대 시위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이 지금 계속 동원령이 내리는가 봐요. 네네. 동원령이 내린다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초기 인명 산상도 나온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 시위대가 관저 안쪽으로는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할 텐데 그래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거 밖에 제가 중국 같은데 그 경우 가볼 때 인해 전술이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막아나면요. 사람을 막아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면 인력을 이렇게 인백이라고 그러는데 인백을 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그럼. 그러고 이 사람들도 이제는 날씨도 춥고 하니까 이제 막 한계까지 다다랐는데 총든 사람한테 막 뛰어들면 얘들 또 경찰이 기동단은 좀 젊은 사람들인데 그 감정이 격하되면 잘못 발사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충돌은 시작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감당할 거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조건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뭐 총을 쏘았으라도 뭐 하는데 그거 함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저게 좌우 어느 쪽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식의 양상으로 펼쳐진다는 거는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내가 대통령 경호실의 그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 네. 쟤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